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이제 증시로 봤을 때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요, 2000년 이후에 코스피 체력이 가장 떨어진 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 좀 희망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증시의 대안은 있을지, 내년 전망, 연초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성탄절인데 좀 마음이 놓일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올 한해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테크 시장의 최대 승자는 누구였는지 네, 좀 가려주시죠. 네, 그게 연초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가장 핫했고요. 작년 1년 전 대비했을 때, 작년 12월 대비했을 때 YY로 거의 3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으로 따지면 약간 3배 더 갔을 수도 모르겠는데 거의 3배 갔습니다. 3배 갔고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자산의 그 급격한 상승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나스닥 지수도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30%. 우리가 마이너스 한 8%, 10% 그러니까 엄청난 괴리를 보이는 거고, 나스닥에서도 M7 내에서의 테슬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엄청 괴리가 있죠. 하지만 나스닥 전체적으로는 30% 올랐고, 그렇죠. 희한한 게 대만도 많이 올랐어요. 네. 대만도 29%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말이죠. 변동이 심해요. 예, 나스닥 비슷했네요. 그렇죠. 예. 예, 비슷했죠. 예,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금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금이건 대만이건 나스닥은 다 비슷한 거. 네. 심지어 상해 종합도 비슷했어요. 네. 근데 상해는 계속 안 좋다가 막판에 부양이라 해가지고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며칠 사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 같은 경우는 연 9월 달까지 하고 최근에 3개월하고는 많이 온도차가 엄청 큰 거죠. 이거는 참 플레이하기가 더 어렸을 거고, 꾸준히 간 거로 따지면 나스닥, 비트코인, 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승자는 거기서 났네요. 지금 미국 증시 올 한해 보면서 특히 이제 연말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네. 근데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수익률을 보면 24년 만에 최대 차로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 그렇군요.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예. 왜 그럴까요? 일단 성장률이 내려가서 그래요. 성장률.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올해가 지금 2% 왔다 갔다 2% 초반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마감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전망이요. 더 내려가죠. 1.그 글로벌 IB는 1.678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한국의 그 BOK 한국은행도 우리 그 계엄 사태 있기 전에 11월 28일로 제약하는데요. 그때 이미 1.9%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경이나 다른 게 없으면은 1% 중반대로 내려갈 수도 맞아요. 있는 예, 거가 핵심이죠. 반면에 미국은 좀 2% 이상 하고 있고, 이제 발권 국가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내수가 안 좋죠. 거기다가 수출은 피크아웃 이게 나오고 네. 있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럼 뭐가 돼요? 그런데 또 우리는 또 단순하게 그러한 그 GDP가 성장이 좀 둔화돼서 쉽지 않다. 내년 상반기에 진짜 어렵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그 집행을 내년 상반기에 75%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은 가장 큰 게 뭐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석유화기가 중국 거니까 좀 제끼를 들어도 이 대부분이 글로벌 경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완전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요. 예, 변동성이 엄청 그러니까, 높다. 예,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니까 같은 8% 빠지건 같은 8% 오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구는 엄청난 손해를 났을 수 있고, 잘못 잡으면은 누구는 또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은 그럭저럭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구조의 다른 점, 그다음에 GDP 성장 자체에 내년 단순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걱정, 이런 것들이 탄핵 정국과 함께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올 초보다 내려가고, 잘못하면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에 몰려져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답답한 박스권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볼 때는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이 안정돼야 돼요. 네. 안정돼야 되고. 탄핵 전국이 그렇죠. 안정이 돼야겠죠. 네. 안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고위
관계자들이 그 외교고 뭐건 간에 지금 바이든이건 트럼프를 만나면 좋은데 트럼프를 못 만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만나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런 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환율하고 그 국채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쉬워요. 1450, 4.5. 예. 1450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은행도 안 좋고 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4.5인데 만약에 4.6 좀만 0.1% 오르면요. 그 변동성이 그 코스피라든지 S&P 500에 약 2, 3% 영향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2, 3%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네.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표적으로 1450하고 4.5가 내려오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전국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 들어가면 삼성전자부터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이 나이스하게 나오는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셋 다 기대를 하고 싶은데 장담할 수 없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뭐죠? 그 12월 3일 날 계엄할 때 예. 그 당시에 2,500이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환율이 1,420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4.2가 채 안 됐어요.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2,500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게 맞죠. 못 가죠. 예, 이게 전망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다른 식으로 봤어요. 12월 3일 날 우리는 2,500이라 그랬잖아요. 12월 3일 날 미국 S&P 500가 어제 종가로 얼마 어떻게 됐을까요? 12월 3일하고 20일째 했는데 미국도 빠졌습니다. 예. 빠졌어요. 예. 이렇게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12월 3일하고 예, 우리 예, 그것도 예. 사이에 마이너스 1.8% 빠졌어요. 그 우리를 만약 그렇게 대입하면은 2,455입니다. 2,455로.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이 올랐습니다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의 스트럭처 구조상 봤을 때는 잘해도 2,464위밖에 안 가는 게 맞죠. 미국을 따라간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과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닝이 뒷받치지 않으면 다음 달 들어갔을 때까지는 2,400에서 2,500에 딱 갇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조적인 거는 매스를 돼야 되는데 매스는 되기 쉽지 않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정권을 누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구조적인 걸 지금 못 건드리죠. 가장 큰 게 뭐죠? 상법 개정. 출생률 어쩔 수 없고 그 뭐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사람한테 뭐 1억 준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상법 개정 이 가장 큰 것도 이 구조적 이슈인데 이걸 못 되다 보니까 우리 이 가지고는 2,500에서 2,600을 빨리 가기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좀 가면서 그러한 전국이 안정화되고 네. 그렇게 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가 되고 투자 심리가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기점이 좀 바뀔 텐데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환율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52원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자신 있게 사주지 못하는 상황 당연히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1,465원까지 밴드를 좀 상향하고 있고 이렇게 네. 되면 이제 심리적인 저항세인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 기준으로 네. 1,500원까지 열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봤자 한 50이니까 한 3%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 뭐 그렇게 하루에는 움직이진 어렵다 하더라도 뭐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온다고 보장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수출이 갑자기 뭐 잘 돼가지고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 예. 그 가능성은 네, 1,460인지 70인지 80인지 가능성은 1분기 정확히라 따지면 뭐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실적 전망이 내년에 잡히는 1월 말 지나면서 2월 달 우리 추석 구정 지나고요. 삼성전자 뭐 기타 등등 업체들이 1월 말부터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환율이 만약에 그렇게 치솟지 않으면은 아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시기적으로 1분기 중반 정도에 고비를 지나기를 바라고 거기 수출 쪽이고요. 예. 내수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뭐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카드는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추경을 하든 아니면 원래 잡혀 있는 예산을 더 빨리 2분기까지가 아니고 1분기도 집행할 수 있는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인가 어저께 보니까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예. 뭐 11조 얼마 되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를 1분기 예. 때 2분기 사이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을 실제 집행하거나 이제 합의가 되는 게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있는 네. 거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조 정도, 10조 정도 내는 하면은 GDP를 한 0.2% 가까이, 0.2% 포인트. 그러면 이제 뭐죠? 1.5% 가려는 게 1.7%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정도가 되면은 그런 게 1분기, 2분기 사이 하면 환율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어느 시점에서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내수라는 건데 변곡점은 수출인데 반도체하고
앞으로 그 자동차에서 반도체는 사이클적으로 2분기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트럼프가 취임한 후 실질적으로 관세를 우리도 포함해서 예. 중국을 포함해서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갖고 많이 환율이 좀 역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역동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뭐 반도체야 뭐 그렇게 뭐 그 범위가 크지는 않을 텐데 그 자동차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아까 집행하는 금액의 어느 시점에 따라 갖고 환율이 1,400으로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각보다 오래 봄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런 기로에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체력을 많이들 염려하시는데 내수 침체, 수출 증가율, 뭐 둔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반 이쪽이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셨고 내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비자 심리 엄청 낮더라고요. 카드 안 쓰고 네네. 소비 안 하고.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추경, 뭐 예산 증액 이슈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일단 심리가 좋아져, 심리가. 예,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 쪽에서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자동차.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 보조금을 받아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7조 5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는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받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럼 네. 일부 불확실성은 좀 돌린 상황인데 하지만 트럼프 2.0 시대에 근데 그 말씀 또 하셨다. 네네. 뭐냐면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약간 더 세이프하다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하죠. 그리고 어떻게 좀 볼까요? 그러니까 B2B고 예. 그 온쇼링, 리쇼링 자기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를 굴리게 하겠다는 얘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돈을 덜 주건 더 주는 간에 완전히 이거 준 거를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 없었던 걸로 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게 반도체는 조금 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지금 받은 건 다행입니다. 물론 금액은 줄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원래 투자하는 금액에 대비 한 13% 정도니까 비율로 따지면 적게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은 다른 국가들은 이 보조금 다이렉트 받는 거 말고 론 형태로 받은 것도 있어요. 저리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론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별히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정도로 하고 그래서 주가에는 이게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예, 문제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 봐야 되는데 반도체 대비해서는 자동차의 2차 전지 관련주로 네네. 네, 주가의 변동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네, 주목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 해볼게요. 너무 이제 우울한 네. 얘기만 있어서. 예. 최근에 그 국내 조선사들 좀 네.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정책 수혜주 그쪽으로도 이제 풀리기도 하고요. 최근 또 조선사가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하는 건지 주주 재고 그 환원 정책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또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그 K 조선의 경쟁력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수주 경쟁력 당연히 네. 돋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 강세는 좀 지속될 것 같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환율이 이 고환율이 되면은 사실은 자동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습니다만은 거기 각각의 뭐 관세 이슈도 있고 보조금 이슈도 있고 가격이 내려가는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상쇄하는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은 이제 그런 게 별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조선은 받는 오더는 실질적으로 출하되고 하는 건 3년, 4년 뒤니까 다르긴 합니다만 주가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3년 걸 땡기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실적이 중간에 엄청나게 이상한 이슈가 아니면 받은 오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미국에서 조선업 강화법, 이른바 쉽 액트가 아니고 쉽 액트, 요거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근거까지 생기면은 같은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26년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27년 밸류에이션. 같은 PBR이 2.7배가 아니고 3.0 이런 식으로 리레이팅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그 쉽 액트가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나라 조선소에 투자라는 얘기고 외국에서 한 거는 자기 나라의 그 우호적인 국가한테만 뭔가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우호적인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캐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트랙 레코드가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특히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 MRO 이런 쪽은 한국의 업체가 눈에 띄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오션 오늘 같은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미국에서의 미국 현지 업체를 사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캐파가 되기 때문에 29년도에 미국의 어떤 의미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더를
거기에 맞는 오더를 내년부터 줘야 됩니다. 얼마를 받고 어떤 가격이 받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방산도 마찬가지로. 근데 방향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29년의 상선 납기를 위해서 내년부터 오더가 온다. 뭐 한국에는 뭐 하나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갖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각각의 그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하나오션 같은 건 특히나 그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미뤄진 게 있어서 올해 억눌렸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좀 더 있다고 리스크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선업은 좀 조정을 받을 때 마치 우리 뭡니까 방위 산업이 많이 가다가 조정 받으면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다시 올라오듯이 이런 패턴으로 좀 그런 그 흐름을 웨이브를 탈 줄 알면은 조선업은 다시 한번 접근할 수도 있다. 좀 조정 받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최근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맞습니다. 완료하면서 맞아요. 예. 호재도 있고 그러면서 뭐 북미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어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 조선주가 52주 신고가를 대거 기록하는 맞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네네네. 빈다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 추가적인 강세를 또 예상이 되는 거죠. 주가적인 흐름에서. 그럼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개념은 이런 모멘텀이 특별히 없을 때는 이익에 대한 주가가 30% 올라갔으면 50% 올랐으면 신고가 갔으면 일단 장이 안 좋으니까 프로핏 테이킹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게 오늘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같이 올라갈 때는 어제 산다 하더라도 나눠 사셔야 됩니다. 네. 오늘 또 밀릴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할로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아직은 뭐 한꺼번에 흥분해서 들어가지만 않으면 추세는 아직은 잡혀 있지 않을 그 견고한 그 추세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네. 부분인데 본부장님은 이제 보통 투자 조언하실 때 그 쭉 떨어졌다가 네네. 반등의 탄력이 있는 섹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강한 섹터,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섹터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최근 보면은 네네. 뭐 이 탄핵 정국 이전을 말하는 돌발 네. 사태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네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됐던 건 한국 주식의 대부분의 섹터는 그 트레이딩입니다. 예. 박스권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장이 2,000에 3,000 또는 2,300에서 2,600의 박스권인데 섹터별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그 박스가 약간 상향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예. 결국은 트레이딩이거든요. 트레이딩 견점이기 때문에 빠졌을 때 사는 게 맞죠. 빠졌을 때 나눠 사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들어가라. 그렇죠. 빠졌을 때 예. 매로 들어가고 예.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네. 장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온 거 느낌이 오면은 또 과감하게 미련 없이 프로핏 테이킹도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이 불가피해요. 근데 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조선, 방산, 그다음 그 정도고 역전이 트레이딩이지만 트레이딩이 가벼운 것이 화장품 이 정도가 좀 묵직하게 아니면 트레이딩 이렇게 성과가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그널이 안 좋게 되면은 네. 과감하게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버려야지 볼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너저분하게 갖고 간다는 거, 그거는 또 추격 매매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플 수 있다. 올해는 그랬고 내년도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게 일단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닌 거는 잘라버리는 그렇죠. 손절하는 그런 맞습니다. 연기도 좀 필요하다라고 들립니다. 자, 일단 연말은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연초 증시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투자 조언 좀 말씀해 주시죠. 2,380, 네. 2,520 박스권으로 내년도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이나 섹터는 미국 주식을 좀 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조선방사를 말씀드렸고요. IT 쪽에서는 브로드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TSMC, 세일즈포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ISG 이렇게가 이제 IT인데 이걸 다 가져갈 수 없죠. 여기서 자기 취향이 맞고 주가가 눌림목이 받았을 때 원래 생각하는 거에 한 5분의 1씩 나눠서 들어가는데 6개 중에서 3개 정도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선방사 이게 하면은 대충 그 포트에 한 60, 70% 가져가고 한 3, 40%는 현금으로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약간 짝꿍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듣고. 예. 삼성도 괜찮습니다. 삼성도 예. 계속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기 나쁘지 않은데 예. 삼성은
이제 콜이 나야 되기 때문에 콜이 나는 느낌이 받았을 때 하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은 자사주로 사실은 버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앤 리워드에서는 비슷비슷한데 탄력이기로는 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많이 조정을 받은 의미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조금 탄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둘 다 가지고 사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TSMC 그다가 한미하고 SK 중에서 하나 그렇게 두 개하고 브로드컴 이 정도의 개념으로 주축을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둘 중에는 한미반도체가 많이 이제 점수를 잃은 그렇죠. 부분에서 반등 탄력이 네, 맞습니다.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습니다. 뭐 올 연말 정리 잘하고 내년 초 증시 전략 지금 세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